네, 반갑습니다. 나의 존중감을 올리는 심리학 나존심입니다. 네, 오늘은 낙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낙인 한번 찍히면 왜 헤어나기 힘든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낙인 효과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잠시 피그말리온 효과를 알아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는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즉,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게 낙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낙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낙인, 라벨링, 라벨 이렇게 어떤 이름을 짓는, 명명하는 겁니다. 즉, 한 사람에게 있어서 성격이나 태도, 신념 등과 같은 특성을 규정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스티그마 효과라고도 하긴 하는데, 스티그마라는 것은 그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빨갛게 달궈진 인두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즉, 옛날에 동물이나 노예에게 이렇게 낙인, 인두로 찍어 가지고 표시를 했겠죠. 그런 것처럼 한번 찍히면 쉽게 이렇게 헤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스티그마, 인두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는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 규정적인 데 많이 이용되고,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나쁜 쪽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도표로 그려보면, 맨 위에 보면 특히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좋지 못하고 믿음이 부정적이면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지대합니다. 예를 들면 맨날 그래, 왜 그따위로 해, 너는 이렇게 공부할 자격도 없어, 심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렇게 자아 개념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어떤 그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공부도 안 해서 성적도 떨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 즉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또 이렇게 나쁜 태도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또 교사는 그 학생에 대한 부정적 믿음이 강화되고 더욱더 학생에 대한 나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는 것을 이렇게 낙인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인 효과를 다시 설명하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더욱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더욱더 싫어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범죄와 비행과 관련 연결 지으면, 한 번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전과자가 되면 다시 전과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것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낙인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한 여자 주인공 헤스트 프리는 평생 간음을 상징하는 A, 어덜트리라는 단어의 A를 가슴에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생의 이런 죄의식을 갖고 살도록 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낙인 효과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면, 아래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렇게 훈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라는 말과 거짓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말이 있을 때, 어느 두 말 중에서 어느 이렇게 계몽하는, 훈계하는 말이 더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자,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건장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애가 되지 맙시다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언급하고 있고 그 낙인 짓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뭐랄까 좀 잔인한 말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장애가 되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인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 행동 변화를 위한 문구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배신하지 마세요 보다는 배신자가 되지 마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보다는 나의 평생 반려자가 되어 주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보다는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투표합시다 보다는 투표하여 민주시민이 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리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인 효과의 긍정적인 활용입니다. 낙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신념 등과 같은 것을 규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낙인 효과라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왠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낙인을 이렇게 지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을 긍정적인 라벨링, 낙인하여서 개인의 태도나 행동 변화를 이끄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항상 부지런하고 남을 잘 돕는 희원이, 아주 글씨를 잘 쓰고 항상 노력하는 태도가 좋은 희남이, 이해심이 많고 좋은 리더 역할을 잘하는 희민이, 미래의 드론 전문가를 꿈꾸는 장영이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이렇게 낙인을 지우는 말을 사용하면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긍정적 낙인은 개인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자기 충족적 애언이 되어 개인이 그러한 삶을 살고 노력하고 기대에 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인 효과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낙인하는 말, 규정 짓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말이 되고 그 사람에게 뇌리에 박혀서 이렇게 더욱더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보, 멍청이, 찌질이, 문제야 라는 낙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낙인보다는 긍정적인 낙인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비행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의지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낙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합니다.